사실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온 금융 상식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바로 달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안전 자산이다 라는 믿음이야. 자, 봐봐. 지금 2026년 현재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돈이랑 화폐를 착각하는 거거든. 달러는 정부가 찍어내는 화폐일 뿐이야.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줄까?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지금까지 달러의 구매력은 무려 90% 가까이 증발했어. 반면에 우리가 구식이라고 무시했던 금은 어때? 2025년 초에 온스당 2,800달러였던 게 불과 1년 만인 지금 사상 최초로 5,589달러를 찍었지. 수학적으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자고. 네가 만약 1억 원을 달러 예금에 넣어뒀다면 가만히 앉아서 물가 상승분만큼 손해를 본 셈이지만 그걸 금으로 바꿔뒀다면 지금 내 자산은 2억 원이 넘었을 거란 소리야. 1년 만에 자산이 2배가 될 기회를 그냥 날린 거지. 여기서 분명 이런 생각 들 거야. 에이, 요즘 누가 금을 사? 비트코인이 훨씬 빠르지 않나? 아니면 미국이 망하겠어? 라고 말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런데 말이야, 똑똑하기로 소문난 프랑스, 독일, 인도 중앙은행장들이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자기네 나라 금고로 필사적으로 옮기고 있을까? 이건 인간의 가장 깊은 생존 심리 때문이야. 디지털 숫자는 전기가 끊기거나 서버가 해킹당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거지. 반면 금은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거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거대한 탈출의 시작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져진다. 단순히 금이 비싸진 게 문제가 아니야. 왜 프랑스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금고를 싹 비우고 파리로 금을 실어 날랐는지 그 첩보 작전 같은 뒷이야기 바로 풀어줄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자, 이제 프랑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여기서부터 진짜 뒷목 잡는 포인트가 나오거든. 사실 말이야, 프랑스가 2025년 7월부터 딱 6개월 동안 뉴욕 연준에 있던 금 129톤을 전량 매각했어. 똑같은 양을 유럽에서 새로 사서 파리 금고에 쟁여놨지. 이 거래 한 번으로 프랑스 중앙은행이 챙긴 시세 차익만 128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22조 원이야. 가만히 앉아서 우리나라 대기업 1년 영업이익 맞먹는 돈을 번 셈이지. 대단하지? 근데 프랑스가 내놓은 공식 해명이 진짜 기가 막혀. 미국에 있던 금괴가 너무 낡은 비표준 규격이라 재련하는 비용보다 팔고 새로 사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야. 너 지금 이 말 믿기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규격 좀 다르면 어때? 어차피 금인데 그 난리를 쳐? 맞아. 네 생각이 정확해. 이건 아주 얄팍한 핑계일 뿐이야. 진짜 핵심은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파괴거든. 자, 봐봐. 당시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자고. 트럼프가 이란 타격하는데 동참하라고 압박했는데 마크롱이 딱 잘라 거절했지. 그랬더니 트럼프가 공식 오찬에서 마크롱 엉양 흉내내면서 부인까지 조롱했잖아.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야. 동맹이라는 공동계좌가 해지되는 소리라고. 내 재산을 나를 조롱하는 사람 금고에 맡겨두는 건 금융상식이 아니라 지능 문제거든. 프랑스는 규격을 핑계로 미국이라는 가장 위험해진 금고에서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내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프랑스의 이런 금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60년 전에도 드골 대통령이 똑같은 짓을 해서 전 세계 달러 패권을 한번 박살냈었거든.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역사의 데자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까지 들으면 아마 오늘 밤 잠 못 잘걸? 사실 말이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얘기가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자 봐봐. 1965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했던 짓을 보면 지금 소름이 돋을걸. 당시 작전명이 비드 9세, 프랑스어로 주머니 비우기였어. 말 그대로 미국의 주머니를 털어버리겠다는 거였지. 상상해봐. 배 44척이랑 비행기 129편을 동원해서 미국에 있던 금 수천 톤을 파리로 실어 날랐어. 12.5kg짜리 묵직한 금괴에 수만 개가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장관을 말이야.
드골이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심리는 간단해. 미국이 금도 없으면서 달러를 종이 조각처럼 찍어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지. 내 금을 담보로 남이 가짜 돈을 찍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 당연히 내 실물 자산부터 찾아와야 하잖아. 결과는 어땠을까? 미국의 금 보유고가 2만 1,000톤에서 8,000톤대로 수직 낙하했어. 결국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더 이상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야.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숫자 하나 보여줄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달러의 구매력은 무려 87.5%나 하락했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970년대에 1억 원의 가치를 가졌던 달러 뭉치가 지금은 고작 1250만 원 정도의 힘밖에 못 쓴다는 소리야.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재산의 90%가 녹아내린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달러는 기축통화인데 설마 망하겠어? 그건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정직하다라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버텨졌기 때문이야. 근데 2026년 지금 마크롱이 그 사슬의 마지막 고리를 끊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60년 전 드골이 시작했던 그 달러 탈출이 202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됐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더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져. 프랑스가 금을 싹 비우니까 옆집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쟤네 봐라 하면서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지. 이제 진짜 뱅크런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사실 말이야, 프랑스가 짐 싸서 나가는 걸 보고 지금 가장 밤잠 설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 바로 독일이야. 자, 봐봐. 독일은 미국 연준 금고에 맡겨둔 금이 프랑스의 10배가 넘어. 무려 1236톤이야. 2026년 오늘자 금 시세로 계산기 두드려보면 이게 자그마치 300조 원어치야. 감이 잘 안 오지.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남의 나라 지하 창고에 잠자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진짜 뒷목 잡는 실화 하나 알려줄게. 2012년에 독일 감사관들이 참다 못해 뉴욕으로 날아갔어. 우리 금 좀 눈으로 확인합시다 라고 했더니 미국 반응이 어땠는 줄 알아? 당황하다 못해 엄청 불쾌해했어. 우리를 못 믿는 거냐? 라면서 말이야. 결국 겨우겨우 금고문을 열긴 했는데 그전까지 수십 년 동안 독일은 자기네 금을 단 한 번도 실물로 확인한 적이 없었어. 장부상 숫자만 보고 잘 있겠거니 했던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에이, 그래도 미국인데 설마 그 금을 빼돌렸겠어? 맞아, 보통은 그렇게 믿지. 근데 자 봐봐. 심리학적으로 신뢰라는 건 검증이 안 되는 순간 의심으로 변하거든. 내 명품 시계를 친구 집에 20년 동안 맡겨놨는데 잠깐 보여달라니까 친구가 화를 내? 그럼 누구라도 이거 팔아치운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독일 국민들이 지금 딱 그 심정인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의심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야. 사실 이건 전형적인 글로벌 뱅크런의 시작이거든. 뱅크런 알지? 은행 망할까봐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 찾으러 몰려가는 거. 지금 인도, 폴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줄 서서 미국에 있는 금을 본국으로 실어 나르고 있어. 근데 말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국가들이 단순히 트럼프가 무서워서 혹은 금고가 미심쩍어서 금을 빼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동시에 목격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달러에 대한 정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 그게 대체 뭔지, 왜 이게 우리 지갑까지 위협하는지 바로 알려줄게. 사실 말이야, 이 모든 도미노가 왜 시작됐는지 그 결정타를 알아야 해. 단순히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깊숙한 곳에 깔린 공포는 2022년 2월에 시작됐거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이랑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했어?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맡겨둔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00조 원을 하루아침에 꽁꽁 얼려버렸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볼까? 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비상금 400조 원이 클릭 몇 번으로 남의 돈이 된 거야. 심지어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까지 빼서 적국을 지원하는 데 쓰겠대. 자, 봐봐. 이건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달러의 무기화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우리는 러시아랑 다르잖아. 미국이랑 친하니까 괜찮겠지. 근데 말이야,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은 너처럼 낙관적으로 생각 안 해. 그들은 심리학적으로 설레이의 공포를 본 거야. 오늘 러시아한테 한 짓을 내일 나한테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긴 거지. 친구랑 공동명의로 통장 만들었는데 친구가 기분 나쁘다고 내 출금을 막아버리면 그 통장을 계속 쓰겠어? 당연히 내 몫을 챙겨서 내 안주머니로 옮겨야지. 그 주머니가 바로 실물금인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공포가 이미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야. 러시아 자산이 동결된 2022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1136톤을 찍었어. 이게 1950년 이후 무려 70여 년 만에 최대치야. 평균 매입량의 2배가 넘는 수치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단순히 금을 많이 사는 수준이 아니야. 2026년 현재 인류 경제사 30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급 대역전극이 벌어졌거든. 미국의 자존심인 미국 국채가 금덩어리한테 시가총액으로 밀려버린 건데 이 숫자를 보면 아마 너도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고 싶어질걸? 사실 말이야,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야. 자, 봐봐. 2026년 4월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총 가치가 약 4조 달러를 찍었어. 근데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던 미국 국채는 얼마일까? 약 3조 9천억 달러야. 이게 왜 소름 돋는 수치냐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이 미국 국채를 추월한 거거든. 숫자로 딱딱 계산해 보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은 24%로 올라섰고 미국 국채는 21%로 주저앉았어. 한마디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빈문서보다 실물 금덩어리를 더 믿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셈이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미국 국채는 이자라도 주잖아. 금은 들고 있어봐야 이자도 안 나오는데 왜 저래? 라고 말이야. 맞아. 보통 금융상식으론 이자 안 주는 금보다 이자 주는 국채가 낫지. 근데 중앙은행장들이 왜 이런 계산기 안 맞는 결정을 내릴까? 그건 바로 신용의 붕괴 때문이야. 이자를 5% 주면 뭐해? 달러 가치가 10% 떨어지면 결국 마이너스인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는 이자 몇 푼보다 내 원금을 통째로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금값이 온스당 5,589달러를 찍은 게 단순히 금이 귀해져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달러라는 종이돈에 대한 신뢰가 반토막 났다는 강력한 경고음이거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다. 국가들이 금을 찾으러 가도 미국 금고에 진짜 금이 남아있긴 할까? 하는 의혹 말이야. 사실 우리가 믿어온 그 거대한 금고가 텅 비어있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 들어봤어?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해. 사실 말이야, 진짜 무서운 건 미국 금고에 금이 있냐 없냐가 아니야. 그 금에 이름표가 몇 대나 붙어 있느냐는 거지. 자, 봐봐. 금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rehypothecation이라는 게 있어. 말이 어렵지? 쉽게 비유해 줄게. 집주인이 방 하나를 가지고 세입자 5명한테 월세를 준 거야. 5명 다 자기 방인 줄 알고 계약서 들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5명이 동시에 이삿짐 싸들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는 거지. 지금 종이로 된 금 증서들이 딱 이 꼴이야. 실물 금은 하나인데 그 금에 대한 권리증을 가진 사람은 여럿일 수 있다는 의혹이지.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미국 금 보유량이 공식적으로는 8,133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1,700조 원이 넘거든? 근데 이 금고를 70년 넘게 제대로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자, 봐봐. 2025년 초에 트럼프랑 머스크가 포트녹스 금고 다 열어서 영상 찍어 올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거 기억나? 근데 재무장관이 다 확인됐다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입을 싹 닫았어. 그 뒤로 아무도 이 주제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무리 그래도 설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슈레딩거의 금고 같은 거야. 열어서 금이 부족하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달러 패권은 그날로 끝장나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믿음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아무도 그 판도라의 상자를 못 여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종이금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그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실물금을 구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전개가 시작된다. 미국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동안 소리 없이 웃으면서 전 세계 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 짐작가? 맞아, 중국이야. 얘네가 지금 홍콩에 어떤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지 알면 아마 잠이 확 깰걸? 사실 말이야, 서방 국가들이 서로 의심하고 금고문 여러 번에 만에 싸우는 동안 조용히 웃으면서 금을 쓸어 담는 나라가 있어. 바로 중국이야. 자, 봐봐. 중국인민은행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무려 16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고 있어. 지금 총 보유량이 742만 온스, 톤으로 환산하면 2,300톤이야. 프랑스가 가진 금 전체를 1년 만에 다 사버릴 기세로 모으고 있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얘네가 단순히 금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2026년 1월에 홍콩이랑 상하이가 국경 간 금청산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기로 했거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 금 거래의 중심이었던 뉴욕과 런던의 판을 아예 홍콩으로 옮겨오겠다는 선전포고야. 자, 봐봐. 홍콩의 금 보관 용량을 현재 150톤에서 2,000톤 이상으로 늘린대. 자그마치 13배야.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 연준에서 빼온 금을 다 수용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규모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중국 경제도 어렵다는데? 저게 가능해? 위안화를 누가 믿어? 맞아. 중국 경제 불안한 거 사실이야.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더 필사적으로 금에 매달리는 거야. 자기네 종이돈 위안화의 가치를 보증할 진짜 담보가 필요하니까. 우리 위안화는 금으로 뒷받침된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흐름은 단순히 금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통째로 이사가고 있다는 신호야.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욕먹으면서 금을 뺏기고 있을 때 중국은 그 금을 보관할 새로운 금고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어.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거대한 금융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한국은행 금고를 열어봤더니 와, 이거 들으면 아마 너도 진짜 정신이 번쩍 들걸? 사실 말이야, 남의 나라 금싸움 구경할 때가 아니야. 진짜 답답하고 소름 돋는 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 자, 봐봐. 한국은행이 가진 금이 104톤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놀랍게도 한국에 단 한 조각도 없어. 전량 영국 런던의 영란은행 금고에 맡겨져 있지. 우리가 이 금을 3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게 불과 2023년이야. 수십 년 동안 내 재산이 잘 있는지 보지도 않고 남의 집 창고에 넣어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보다 매너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베네수엘라가 영국한테 자기네 금 돌려달라고 했을 때 영국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미국의 압력에 받고 너희 정부 못 믿겠어 라며 인출을 거부해버렸어. 남의 나라 금고에 맡긴 금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바로 보관의 리스크야.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더 속 터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재기 하는 동안 우리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3년째 금을 단 1g도 추가로 사지 않았어. 그 사이 금값은 2배가 넘게 뛰었지. 자, 봐봐. 독일은 외환 보유고의 73%가 금이고 프랑스는 68%야. 근데 한국은 겨우 3.2% 수준이야. 세계 41위지. 친구들은 다 화재 보험 가입해서 집 지키고 있는데 우리만 설마 불나겠어? 하면서 종이 문서만 들고 있는 꼴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제는 국가가 내 자산을 지켜주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야. 그럼 우린 당장 뭘 해야 할까?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생존 전략 나간다. 하나, 자산의 5에서 10%는 반드시 실물에 투자해. 꼭 금괴가 아니어도 돼. 금펀드나 KRX 금시장 같은 종이금도 좋지만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 손에 쥘 수 있는 실물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둘, 달러 맹신에서 벗어나. 달러는 기축통화지만 아까 봤지? 가치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어. 자산을 달러, 주식, 금으로 적절히 쪼개야 해. 셋, 역사를 공부해. 돈의 흐름은 결국 신뢰의 흐름이야. 이 신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해.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지? 하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희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돼서야. 60년 전 드골이 던진 돌이 2026년 지금 쓰나미가 되어 몰려오고 있어.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재앙이 될 거야. 자, 오늘 영상 도움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너희는 이 금뱅크런 사태 어떻게 생각해? 설마 별일 있겠어? 아니면 당장 금 사야겠다. 어떤 쪽이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줘. 내가 밤새워서라도 다 읽어볼게. 앞으로도 이런 진짜 돈 되는 정보 놓치기 싫으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진실로 만나자. 안녕!